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인의 삶과 교육 제9과는 로마인과 법률이라는 제목입니다. 10개의 보캐뷸러리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시험을 마치고 로마인과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로마의 법이 변천되었으며 또 현대의 삶과 또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살펴볼 말은 세오도시우스 법전이라는 내용이에요. AD 429년 세오도시우스 2세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모든 법령 및 칙령을 성문화하고 기록하겠다는 발표를 했답니다. 이에 22명의 학자들이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져서 438년까지 법전 제작에 착수했고요. 313년부터 437년간의 법령을 모두 모은 것으로 2500여 개 이상의 법령이 담겨져 있으며 총 16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테오도시우스 법전은 12표법 이후 로마 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착수한 것으로는 처음이었고요. 정치, 과학, 문화, 종교 주제를 다뤄 4, 5세기 로마 제국의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법전입니다. 12표법은 12동판법이라고도 불렸죠. 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군인이자 1804년부터 1814년 그리고 또 1815년에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였던 사람입니다. 코르시카 섬의 화급 귀족 가문 출신의 군인으로 프랑스 혁명 시기에 벌어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쿠데타를 통해서 제1통령이 된 후 종신통령을 거쳐서 황제에 즉위했던 사람입니다. 예,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의 그림이고요. 우리가 나폴레옹은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었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베르티에라는 나폴레옹의 장군의 그림이고요. 또 세 번째 그림은 당시의 교황이었던 교황 비호 6세의 그림인데 이 교황 비호 6세는 베르티에에 의해 체포되어 유배된 사람이죠. 다음 보캐뷸러리에 나타납니다. 베르티에 장군, 루이 알렉상드르 베르티에 초대 바그랑공, 네샤텔과 발랑생의 주권공이었던 사람인데요. 이는 프랑스의 군인이었습니다. 1804년 프랑스 원수, 1808년 부무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나폴레옹의 참모총장으로서 황제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798년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6세를 체포 유배하여 다음 해 교황의 사망으로 교황권 세력을 일단락지었던 나폴레옹의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교황권은 거의 1000년이 넘는 126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지상권을 행사한 굉장히 큰 정치적 종교적 세력이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1798년에 교황이 체포 유배되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의 세력이 말하자면 이제 사그러들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의 장군이었던 베르티에 장군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은 중부 유럽에 존재했던 다민족 국가 체제입니다. 사실상 현대 시대의 연방국가 체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800년에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1세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명목상의 서로마 제국 황제 대관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924년 황제 베렌가리오 1세의 사망 이후 제2 계승이 중단되다가 962년 독일 왕국의 오토 1세가 이탈리아 왕국을 통합하고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황제 대관을 받으면서 제2가 부활하여 본격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도중 1806년 황제 프란츠 2세가 퇴위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0년간에 걸친 제국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그 권력을 행사하던 그러한 나라였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기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인데 오늘날의 독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로마법 대전, 라틴 말로는 Corpus Juris Civilis, 시빌이라는 말이 시민이라는 뜻이고 jurisdiction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corpus는 이제 모음집이죠. 로마법 대전은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이 사람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도 불리죠. 그 황제가 로마법을 편찬한 법전의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은 시민법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Corpus Juris Civilis. 그런데 로마법 대전으로도 불립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527년 제위에 오르자 그 당시 혼란스럽던 법 상태를 정리하고자 또한 고전기의 로마법의 명성의 부활을 목적으로 그리고 게르만인들의 법전 편찬 노력에 자극받아서 대해 입법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죠. 로마법 대전, 이것은 후에 근세에 일어났던 유럽의 각국의 법전 편찬 특히 민법전 편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편찬되었던 그 로마법 대전의 표지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출판되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동고트 왕국, 오스트로고딕 킹덤인데요. 493년 게르만족의 일파인 동고트족의 왕국으로 정식 국호는 이탈리아 왕국이었다고 해요. 테오도릭 대왕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제논의 지원을 받아서 로마를 점령한 게르만인 오토아케르를 몰아내고 건설한 나라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 때에 정복돼서 이제 없어진 나라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학생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말로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는 물론 에큐메니즘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또는 에큐메니즘이라고 해요. 이것은 개신교회의 일치에서 시작하여 개신교회와 정교회의 협력으로 이어진 기독교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무슨 뭐 장로교니 뭐 감리교니 성공회니 이렇게 갈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보자, 이런 취지죠.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보편적 일치 결속을 도모하는 신학적 운동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에 모든 종교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참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것이 그러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일치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핍박에 이빨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운동으로도 볼 수가 있죠. 예,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교회 일치운동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예, 교회 일치운동을 나타내주는 사진들입니다. 여기 여러 종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각각 옷이 다르죠. 이런 여러 기독교의 종파, 특별히 개신교의 종파들이 일치운동을 벌이는 것을 에큐메니즘이라고 합니다. 작은 뿔,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다니엘의 그 이상, 그러니까 비전 중에 나타나는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온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넷째 세계 제국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네 번째 나라가 로마였죠.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 나온 세력이 작은 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탄생한 로마 교황권이라고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가 세 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려 했다 이렇게 나오죠. 또 8장에서 다니엘서 8장에서 작은 뿔은 하늘 성소와 진리를 공격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뿔을 일으키는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 9가지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 그 세력 장본인이 작은 뿔이라고 알려졌죠. 예를 들면은 서부 유럽에서 일어났고 로마 분열 이후에 강성해지고 세 뿔 즉 세 나라를 멸망시켰고 나라이면서도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전성기를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마 수업을 통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예, 프로코피우스, 이것은 6세기 동로마 제국의 역사가입니다. 500년경에 출생해서 565년경에 사망한 사람이에요.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전쟁에서 활약한 명장 벨리사리우스의 원정에 참가하면서 전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건축물 등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저서는 비사인데요. 6세기 동로마 제국의 역사 자료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부인이었던 유스티니아누스의 왕비였던 테오도라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국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예. 프로코피우스는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에 대한 전기를 작성한 그러한 역사가예요. 그 책이 비사라는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가 얼마나 잔인한 통치자였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화가 많이 기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프로코피우스고요. 오른쪽에는 비잔틴 제국 비사라는 프로코피우스의 책 표지죠. 여기 유스티니아누스와 테오도라 왕비의 모습이 책 표지에 나타납니다.
테오도리쿠스 대왕, 출생은 454년, 사망 526년. 또 그 나라가 동고트 왕국의 초대 국왕이었는데 488년부터 526년까지 재위했다고 그래요. 동고트 왕국의 초대 국왕이며 로마 제국의 군인이자 이탈리아의 군주였습니다. 고투어 이름은 테우다레익스로 백성들의 왕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테오도리쿠스는 공식적으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황제의 총독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테오도리쿠스와 로마 황제의 교섭이 동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고 로마 황제의 간섭은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고트족은 전통적인 법률과 관습으로 다스려졌습니다. 테오도리쿠스는 아리우스파 신자였고요. 이 고트족의 법률이 잘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되었었는데 이 법률을 말하자면은 본받아서 나도 법률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이제 펼친 것이었는데요. 테오도리쿠스는 아리우스파 신자였고요. 따라서 동고트 왕국은 아리우스 제국이었죠. 아리우스파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기독교 종파의 국가였어요. 그렇지만 유스티니아누스가 캐톨릭 교회로 전환하면서 캐톨릭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는 종파였기 때문에 두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동고트 왕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